중국과 미국은 인간형 로봇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은 2027년까지 이 분야에서 세계 선두가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비테크와 같은 스타트업은 AI 기반의 로봇을 훈련하여 공장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으며 실제 환경에서 학습하며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대규모 제조 공장에서 로봇을 테스트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아마존 등 미국 기업도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은 정부의 지원과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봇은 여전히 비싸고 제한적인 작업만 수행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간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쟁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대만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타이페이 당국은 미국의 지원에 대한 희망을 되찾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대만과의 군사적 협력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중국의 고급 기술 접근을 차단하고 대만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올해 말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3%까지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며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축소를 통해 대만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훈련과 무기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페이의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거래를 위해 대만을 희생할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는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개인정보를 학습해 더 나은 응답을 제공하지만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면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분 정보, 의료 결과, 금융 계좌, 회사 기밀 정보, 로그인 정보 등은 AI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일부 정보는 의도치 않게 외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은 해킹되거나 법적 요청에 의해 공개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기록을 삭제하거나 챗 GPT의 임시 채팅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덕 AI와 같은 서비스는 사용자 프롬프트를 익명화해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민감한 작업에는 이러한 서비스 활용이 권장됩니다. 챗봇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화 설정을 변경하고 강력한 비밀번호와 다중인증 보안 등 보안 조치를 병행한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는 아시아 순방 중 중국의 위협과 북한 미사일 시험에 직면한 미국 동맹국들에게 안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헥세스는 필리핀 방문에서 미국이 이 지역에 전례 없는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선언하며 다음 달 필리핀에서 진행될 연례 합동훈련에 추가 군사 자산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헥세스는 최근 중동에서 성공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한 것과 관련된 기밀이 아닌 그룹 채팅에서의 문자 메시지 유출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헥세스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럽 방문 당시 동맹국들의 미국 의존을 비판한 것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더 독립적인 국방 태세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의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무기 구매와 군사훈련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업자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등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들 시장은 미국을 대체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워싱턴의 고율 관세로 인해 많은 중국 공장들은 생산지를 캄보디아나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높은 비용과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중국 수출 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며 러시아나 동남아시아 시장은 인구와 구매력에서 미국을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중간 유통업체를 없애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의 비용을 줄이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수익성을 유지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은 중국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생산지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해 수많은 중국 공장이 타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중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통해 관세 부담을 상쇄하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저렴한 대체 상품으로 눈을 돌릴 위험이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경고했으며 가격 인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전기차 보조금과 배출 규제를 없앤 것이 자동차 회사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관세가 미국 제조업체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월 2일부터 모든 수입 차량과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재고를 늘리고 있지만 5월 이후 가격이 11에서 1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관세 인상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가격 인상을 막으라는 트럼프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회사들이 가격을 올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불분명합니다. 미국의 에너지 안보는 오랫동안 석유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전기에 의해 좌우될 전망입니다.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전기차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발전, 송전, 배전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버지니아주 글로스터의 도미니언 에너지는 175에이커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했으며 향후 15년간 발전 용량을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전력 수요의 증가는 AI, 클라우드 컴퓨팅, 전기차, 수소 생산 등으로 인해 계속될 것이며 규제 기관과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기합니다. 전기는 국내 자원,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에서 공급되므로 외국의 영향을 덜 받지만 극한 날씨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기 경제는 석유보다 더 많은 자본과 인프라를 필요하며 전력망 연결 승인과 인프라 허가 지연 등 규제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 부통령 JD 벤스의 반유럽적 태도가 국내 지지층을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여겼으나 최근 예멘 공격과 관련한 사적 대화에서 유럽에 대한 깊은 적대감을 드러내며 우려를 키웠습니다. 벤스는 유럽의 안보 부담을 미국이 떠맡는 것을 경멸하며 유럽이 자체적인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 관료들을 위원장이라고 비난하고 우크라이나를 신경 쓰지 않는 나라로 묘사하며 유럽 민주주의를 깎아내렸습니다. 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 중에서도 유럽에 대한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그의 사적인 발언과 정책 방향이 유럽-미국 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벤스의 태도에 당황했으며 미국과 유럽의 역사적 동맹이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벤스의 강경한 태도와 공개적 발언은 유럽 내부에서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하며 포스트 아메리카 시대에 대한 대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출산율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장려 프로그램과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싱글들은 결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는 이벤트에서 매칭된 커플에게 약 $340를 제공하고 결혼한 경우 약 1만 4천 달러와 추가 혜택을 제공하지만 아직 결혼한 참가자는 없습니다. 일부 기업과 교회는 출산 장려를 위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여성들은 출산 후 직장 복귀의 어려움과 높은 생활비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소개팅 프로그램에 남성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여성 참여자는 부족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벤트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매칭 프로그램은 2022년 이후 4,000명 중 24쌍만 결혼했으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미미합니다. 일부 커플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나 많은 젊은이들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대응 전략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EU는 보복 관세를 통해 강경 대응을 펼치고 있지만 영국과 멕시코는 협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시행하여 미국 제품에 대한 외국의 관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캐나다와 EU는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강한 보복이 오히려 더 큰 제재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멕시코와 영국은 미국과의 안보 및 경제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각국은 이에 대한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력한 중국 기술 제한 조치를 취하며 여러 중국 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중국 서버 제조업체 인스퍼 등 약 80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고성능 컴퓨팅 및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퇴임 전 미국산 첨단 칩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국 수출 제한을 도입했으며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제재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패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기관은 중국이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려 한다며 이를 최대 군사 및 사이버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이 중재한 휴전 협상을 지연시키며 서방으로부터 추가 양보를 얻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흑해 휴전 협정을 발표한 직후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즉각적인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부동산 협상 방식과 비교하며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협상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을 진행하여 흑해에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스위프트 시스템 접근 복원을 포함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만 휴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평화 노력은 아직 완전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이는 3년간 지속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적 시도로 평가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는 핵 억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포커 훈련을 실시하며 러시아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핵 보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의 핵무기를 활용한 자체적인 유럽 핵 우산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독자적인 핵 능력 구축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복잡하며 핵 확산 방지 조약 등의 국제 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는 현재 미국의 전략적 지원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독립적인 유럽 핵 체제로 전환하려면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프랑스는 자국 핵 전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국은 핵무기 유지에 있어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자체 핵 억지력을 갖추는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미국이 이를 용인할지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비용을 감당할 의지가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국가안보 관계자들이 예멘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 계획을 논의하면서 실수로 기자를 포함한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들은 암호화된 메시징 앱인 시그널을 사용하여 무기, 목표물, 공격 일정과 같은 기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해당 논의에서 부통령 JD 벤스는 공격이 유럽에 더 큰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방장관 핏 헥세스는 유출 위험을 우려하면서도 공격을 연기하는 것보다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는 작전이 성공했다고 평가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안 위반 문제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밀 정보 보호를 강조하는 행정부의 입장과 모순되며 일부 정치인들은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급격히 확산되며 1930년대 대공황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중국, 유럽, 캐나다 간 보복 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전기차, 철강 등에 대한 무역 장벽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글로벌 무역 협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세계 경제가 1930년대 수준의 위기를 맞지는 않겠지만 경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면서 무역 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월츠와 부통령의 배우자 우샤 벤스가 그린란드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인수 발언 이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총리 뮤테 에게데는 이번 방문을 매우 공격적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이 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치인들은 미국의 인수 시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그린란드 시민들도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안전하고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린란드 주민 중 단 6%만이 미국 편입을 지지하며 대부분은 자치권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대는 대만을 봉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대만을 고립시키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대만 봉쇄는 전쟁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미국과 유럽의 대응을 유발하고 글로벌 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군은 최근 몇 년간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며 봉쇄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봉쇄 전략에는 해군, 해안경비대, 민간 해상 민병대를 동원하여 대만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사이버 공격과 해저 케이블 절단을 통해 대만의 통신과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미국의 대응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이며 중국은 점진적인 압박을 통해 대만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시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은 4월 2일 발표 예정이던 산업별 관세를 제외하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만 시행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왕의 날로 선언한 4월 2일부터 미국과 무역 불균형이 심한 국가들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더러운 15로 불리는 주요 무역 불균형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할 계획이며 정확한 국가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일부 국가들은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기업들은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면제 조항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결국 관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연성을 가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